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시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카프카는 체코 출신의 소설가이고요. 변신은 카프카의 작품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소설이라고 합니다. 카프카는 독일어로 작품을 썼으며 환상적인 작품 세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변신의 줄거리 시작하겠습니다. 변신. 프란츠 카프카. 의류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그레고르 3사는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고는 자신이 거대한 벌레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갑작스런 일에 당황하면서도 그는 조금 더 자보려 하지만 수면의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없었다. 그는 등껍질을 침대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여러모로 불만스럽게 생각한다. 출장으로 말미암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기차를 타야 하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늘 신경을 써야 하고 짧은 틈을 이용해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며 상대할 고객들은 계속 바뀌어 깊이 사귈 수도 없기에 대인관계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상 역시 불만스런 일이며 잠자리에서 일찍 일어난다는 건 인간을 바보로 만든단 말이야. 인간은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거든. 그레고르는 생각한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업 실패 때문에 사장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빚을 청산할 때까지는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가 문득 시계를 보니 출장 갈 시간이 이미 지났다. 그의 몸 상태를 두고 걱정하는 가족들과 방문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다가 몸을 움직여서 침대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그레고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배인이 온다. 근무 태만이라고 비난하는 지배인에게 그레고르는 방 안에서 변명하지만 아무래도 지배인은 그레고르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그레고르가 방문까지 몸을 질질 끌고 가서 간신히 열쇠로 방문을 열고 가족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가족들과 지배인은 공황 상태에 휩싸인다. 어머니는 마루 위에 털썩 주저앉고 아버지는 울기 시작하며 지배인은 질겁을 하며 도망간다. 그레고르는 지배인을 바로 쫓아가려 했지만 아버지는 지팡이로 그레고르를 후려갈기고 방으로 몰아넣어 감금한다. 그날 이래로 그레고르는 방에서 꼼짝도 않고 단조롭고 무료한 생활을 하게 된다. 여동생 그레테는 그레고르의 모습을 혐오하지만 방에 음식을 넣어주고 방 청소를 한다. 그레고르의 음식에 대한 기호는 완전히 바뀌어 신선한 음식에 식욕을 느끼지 못하고 썩어가는 야채나 치즈에 식욕이 일게 된다. 그레고르는 낮에 창가에서 밖을 내려다보며 시간을 보내는데 잠을 잘 때는 긴 소파에 몸을 비집고 들어가고 여동생이 들어올 때에도 신경 써서 그곳에 몸을 숨긴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에 따르면 가족들에게는 적게나마 저력으로 모아놓은 비상금이 있어 비록 유일한 일꾼을 잃었을지라도 앞으로 2년 정도는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하지만 그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족들은 안다. 그러는 동안 그레고르는 방의 벽이나 천장을 타고 기어다니는 습관을 지니게 되는데 이를 알아차린 그레테는 그레고르가 벽을 타고 기어다니는데 방해가 되는 가구류를
방에서 치워줄 것을 계획한다. 그레테는 어머니와 협력하여 가구류를 옮기기 시작하는데 그레고르도 처음에는 신경 써서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문득 자신이 인간이었던 시절의 흔적을 없애버려도 괜찮은 것일까 하고 회의한다. 그레고르가 자신의 뜻을 표출하려고 벽에 걸려있던 액자에 달라붙자 그런 그레고르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졸도한다. 최근 은행의 수의로 근무한 아버지가 귀가했을 때 그레테를 통해 그레고르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간주하고 그는 그레고르에게 사과를 마구 던진다. 그레고르는 깊은 상처를 입고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아버지가 던진 사과가 그레고르의 등에 완전히 박혀버렸기 때문에 그레고르는 그 상처로 1개월 동안 고통을 겪는다. 그 사이에 가족들은 빠듯한 형편으로 생활을 하는데 어머니와 여동생도 직장을 구해 일한다. 여동생은 더 이상 그레고르를 돌보는 것에 열의를 지니지 않게 된다. 가정부도 나이 든 가정부로 교체하였다. 우연히 그레고르를 보게 된 그 가정부는 그레고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수차례 그레고르를 조롱하러 온다. 한편 집을 신사 3명에게 하숙을 주고 나서 그레고르의 방은 애물단지 같은 가구를 놓아두는 헛간으로 변해버린다. 어느 날 거실에 있던 신사 한 명이 그레테가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를 우연히 듣고 충동적으로 자기 쪽으로 와서 연주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레테는 요구받은 대로 신사의 앞에서 연주를 한다. 신사들이 처음부터 실증 느끼는 데 비해 그레고르는 연주에 감동하고 방에서 기어나와 버린다. 그레고르의 모습을 본 신사들은 화를 내며 당장 이 계약을 처리할 것, 지금까지의 하숙비도 지불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실망하는 가족들 틈에서 그레테는 이제 그레고르를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아버지도 그녀의 말에 동의한다. 그레고르는 쇠잔해진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방으로 돌아와서는 가족들의 애정을 회상하며 그 자리에서 사망한다. 다음 날 가정부는 그레고르의 시체를 완전히 처치한다. 휴가의 필요를 느낀 가족들은 각각 직장에 결근계를 쓰고 나들이 하러 집 밖으로 나간다. 서로 대화하면서 아무튼 서로 자신의 일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딸 그레테는 오랫동안의 고생 속에서도 어느새 아름다운 아가씨로 성장하였다. 부모는 이제는 딸의 신랑감을 찾아주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